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민법은 그 영상을 이렇게 끊어가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 100% 유리해요. 왜냐면은 뭐 긴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영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245조입니다. 점유를 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20년 동안 평온 아무 문제 없이 뭐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뭐 평온하고 공연이라는 거는 그냥 뭐 내가 일상생활하고 뭐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이런 그 편안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답니다. 그냥 20년 동안 뭐 그냥 지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인데, 자, 이거는 이제 자, 내가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이제 도품이죠. 훔쳐갔다는 거고. 유실자,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 도둑맞은 물건이나 잃어버린 물건이 금전, 돈일 때, 현금일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점유에 대한 취득인데, 249조의 선의 취득도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뭐 문제 없이, 뭐 누가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뭐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동산. 자, 동산을 자, 가진 사람이 뭐 점유할 때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하고는 달라요.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만 되는데, 동산 같은 경우는, 동산이 대표적인 게 이제 물건이죠. 뭐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거고, 뭐 대표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우산이죠. 우산 같은 거 그냥 놓고 가면은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 같은 경우는 잠깐 놓고 가는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는데 저 요새 같은 경우 우산 놓고 가면 안 가져갑니다. 예, 강의실에서 안 가져가요. 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 우산 놓고 갔는데 뭐 한 몇 주 동안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선의 취득 개념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서 뭐 일부러 우산을 저 뺐거나 뭐 도난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런 이 선의 취득의 의미는 뭐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주물의 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인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주인이 없는 물건에 대한 거요.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의 동산을 자, 그냥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은 아니에요.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당연한 거고요. 자, 뭐 야생동물의 얘기도 나오는데 이 뭐 야생동물을 내가 뭐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뭐 키우겠다 그러면 뭐 또는 개를 키우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내가 소유하는 건데 자, 이제 뭐 다시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무주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이 야생 상태로 돌려보내는 경우는 보통 날아다니는 새를 이제 보통 이제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253쪽에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인데, 자, 유실물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유실물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자, 제발 이걸 찾아가 주세요라고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럼 6개월 내에 이거 내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습득자가 그 물건을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 유실물 센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귀에 꽂고 다니는 이 이어폰 있죠. 이거 줄 달린 거 말고 무선이요. 자, 보통 이어폰에 하나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만 잊어버리면은 안 찾아요. 그게 찾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에 하나만 잊어버린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공고를 내고 그 안에 찾아가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제 보통 그 유실물 센터에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55조는 비교적 새로운 법률인데 자, 학술 기예 그 문화재 같은 거, 고고학 같은데요. 그러니까 옛날 거에 대한 중요한 물건은 자, 국유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기본법에 따라서 뭐 이건 내 땅에서 뭘 딱 팠는데 갑자기 뭐 엄청난 게 나왔다. 이거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거다 그러면은 자, 그거는 이제 국유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요. 자, 물론 그 어떤 사건에 따라서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직관적으로 이 조항을 이해했을 때는 이거는 자, 문화재는 국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물건의 공유 262조입니다. 262조의 물건의 공유. 자, 한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자, 소유할 수도 있다. 뭐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가 이제 공유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유는 이제 그 보통 뭐 산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산을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 공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428쪽에 보증채무죠. 자, 보증을 잘못 쓰면 뭐 집안을 뭐 말아먹는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 얘기를 못 들으셨으면은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증인은 자, 주채무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된다. 보통 돈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보증인이 됐다. 그러면 자,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는다는 얘기고요. 자, 보증은 장래, 앞으로 생겨나는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거는 뭐 서명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서면으로 이 문서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만약에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면 그 보증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증인의 조건으로 하죠. 만약에 내가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이 나는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다른 거를 주겠다 그러면 담보를 제공할 수가 있죠. 자, 상계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자, 말을 이제 어렵게 적혀 있죠. 자, 내가 너한테 500만 원 줄 게 있고 네가 나한테 300만 원 줄 게 있으면 자, 300만 원은 서로 주고받은 걸로 하고 내가 너한테 200만 원만 주면 된다. 이게 상계입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고 서로 계산해서 공통되는 거는 서로 빼고 주자는 거죠. 주고받자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상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 내용인데 예비군법과 민방위 기본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예비군법 그리고 이제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신 분을 뭐 수업 출석 인정으로 안 하겠다라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죠. 자, 예비군법의 제10조 직장 보장입니다. 자, 직장을 다니다가 예비군 그 훈련을 가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10조의 2항이죠.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입니다. 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 저희는 지금 대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돼요.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업을 넘어서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어기는 경우에 불리하게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변이 없다고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각보다 액수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방위 기본법, 자, 직장 보장 제27조죠. 자, 이제 내가 이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민방위를 가야 되는데 이걸 또 못 가게 한다든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예비군하고 민방위 기본법이 굉장히 엄격한 법이에요. 어찌 보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현역으로 병을 다녀오거나 그것을 면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단 뭐 차별 대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하여튼 그게 끝나면 자, 이제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고, 민방위가 끝났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병역에 관련된 거는 다 완전히 면제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아주 특수한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나이 많다고 뭐 전쟁을 못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면은 뭐 예비군 아니어도 민방위 아니어도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이렇게 민법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예비군법, 민방위 기본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걸 가르쳐 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는 이 민법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을 좀 몰아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수업을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예비군 훈련에 관련된 그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